예, 스승님 감사합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의 키가 될 수도 있는 첫 번째 질문으로서 종전선언 추진 전략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세 번째로 맞이하는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립니다. 회담의 슬로건은 평화, 새로운 미래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한반도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종전 선언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데 넘어야 할 산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선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종전 선언의 동시 이행을 요구하는 데다가 휴전협정 당사자인 중국과의 입장 정리 또한 필요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이 종전선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풀어나가야 할 추진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스승님께서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면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얻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요거에 우리가 매몰돼가 있는 거죠. 하나를 내고 하나를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좀 살기 좋아질 거다. 뭔가 우리가 제재를 좀 풀어달라. 우리는 체제를 좀 보장해달라. 이런 것이고, 체제도 보장하고, 제재도 좀 풀어주고, 그 대신 핵무기를 내려놓겠다. 요거예요. 지금 우리 이 한반도는 핵무기만 갖고 해결할 시대가 뛰어넘었다, 이 말이죠. 이북대로에 고립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건을 좋게 하려고 그런 걸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던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을 지금 되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얻고 이제 하려 그러면 이 통일전선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통일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통일이 이게 핵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불거졌지만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미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일어난 거예요. 핵의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까지 도달하는 핵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그런 것인데 이게 이거로 해갖고 이야기는 시작이 됐어요. 되고 나면 한 발 더 가고 두 발 더 가고 세 발 더 들어가서 우리는 이 모든 종전이 끝나야 되고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미래는 건설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형제들끼리 어른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것이 이 바탕이 어디에 있는가 근본을 알아야 그래야지 이게 원본적인 걸 만져가지고 크게 이거 풀어나가야 된다. 크게 풀어나 작게 풀어나 시간은 똑같이 걸립니다. 오히려 작게 풀면 밀당을 하는 것보다 크게 풀어버리면 명분이 되기 때문에 한 방에 풀어집니다. 그러면 한 방에 풀어버리면 이북도 살판나고 한국도 살판나고 이것이 하나의 또 모델이 돼갖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가 수십 년 동안에 우리가 고생을 하던 이걸 가지고 고생하던 걸 갖고 인류에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가 이 명분을 지금 잡아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명분을 잡고 나면은 우리가 갈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정해져 가지고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선언만 해가지고 과거부터 우리가 일어났던 이 사회를 보라는 거죠. 근대도 그렇고 이게 역사도 그렇고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이게 좋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거 종전선언을 해놔놓고 그쪽에 전쟁할 수 있는 환경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종전을 합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대한민국은 이제 긴장 해제가 됩니다. 해제를 시켜놔놓고 이북은 또 뭔가 속에서 해가지고 지금 한국을 어떻게 적화하려고 할 그런 빌미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그런다고 이 소리가 아니고 이게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어요. 종전이라는 거는 선언을 하는 거지. 나중에 쳐들어가고 가고 싶은 사람의 포 한 방만 올릴 뿐만 그냥 총 한 방만 딱 띵게 누구 죽을 뿐 전쟁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뭔 놈의 선언이야. 선언은 지금 선언 끝내자 이래 되니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제. 요 방법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시작은 핵으로 갖고 시작을 해서 포문을 열었지만 이제는 미국이 앞장을 서갖고 열어줬고 이걸 가지고 이 대한민국하고 의논을 잘하고 이렇게 우리가 요 안에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줬고 우리는 어떤 지혜를 열었고 이래갖고 인류에 전부 다 답을 하는 요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한테 이렇게 해갖고 체제를 보장해달라 이래갖고 체제만 딱 보장받아 놓으면 이제는 문제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미국한테 체제를 받은 거지 다른 나라한테는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일본한테도 안 받았고, 뭐 소련에도 안 받았고, 중국에도 안 받은 거예요. 체제 보장을. 그리고 다른 영국에도 안 받았고, 뭐도 안 받았어. 그러고 나서 미국한테 이제 체제를 보장받는다. 유엔에서 그쪽에 이첩해놨다고 해서 이거는 다른 나라들의 이익 싸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둡니다. 한반도는 말이죠. 우리가 전쟁을 하고 하는 것보다 여기는 다른 나라들의 이익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는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5,000년 동안 그 역사를 안 겪었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을 잘 보십시오. 그때는 영국도 들어오고 프랑스도 들어오고 저쪽 소련도 러시아도 들어오고 중국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고 전부 다 이 한반도 안에서 애교장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애교를 이게 한반도에서 했던 거예요. 저 나라가 집중 안 하고 여기에서 갸축장을 벌려 가지고 이래 갖고 우리는 요게 편들락 하다가 이쪽한테 뺨알떼기 하나 맞고 요쪽에 붙으려고 하다가 여기에 또 들이맞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대신들이 전부 다 요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기에 편드는 사람 여기에 편드는 사람 여기서 편드는 사람 전부 다 갈기갈기 다 찢어놔가지고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이는 일본한테 지금 나중에 결국은 일본이 더 세게 나오니까 거기는 칼 들고 직접 찔러 보니까 그게 우리가 사로잡히고 다른 거는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2차 대전 일어나면서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 됐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모르냐 이 말이죠. 인자는 이 모든 것을 어떤 나라들한테 이용당해서도 안 되고 이런 기회에 인자는 세계에 우리가 전부 다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 한반도를 만들어낼 때 그럴 때 진짜로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포문은 처음에 시작은 발달은 미국하고 했지만 이 미국이 그렇게 끌어내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의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길을 지금 털어내는데 중점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소문나게 할 필요도 없고 우리끼리 의논부터 잘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갈 건가 이거부터 지금 프레임을 짜야 된다라는 얘기죠. 한치도 오차 없는 지혜로 풀어내야 된다. 서로가 덕을 보려고 달라들어서는 안 됩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서로가 덕을 보려고 그러고 계산이 있으면 통일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민족의 역사, 7,000년 역사를 빚을 내야 되는 이런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죽어 있는 우리 조상들마저도
전부 다 춤을 출 수 있는 지혜로 풀어내는 진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 우리 손에 지금 주어진 거죠. 미래 역사는 우리한테 달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는 왔고,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북이 좀 득되게 하고 우리가 이제 교류가 일어나고 이제부터 조금 그런 기류가 보이고 이렇게 풀어갖고는 이거는 세월이 한정 없습니다. 가다가 또 말썽 생기고 가다가 또 말썽 생기고 해가지고 이거는 300년은 끌고 가야 될 겁니다. 안 돼. 될 것 같지만 안 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바르게 지금 잡아가는 이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먼저 이거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걸 연구하기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대통령을 도와서, 그래서 이 이북에 지금 이게 대표로 있는 김정은 이 대표까지 같이 이렇게 뭔가 힘을 이렇게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걸 지혜로 풀어낼 수 있는 이런 길을 지금 열어야 된다. 이것이 최고 빠른 길입니다. 그걸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오늘 한번 풀어보자. 예. 김정은 위원장은 84년 1월 8일생으로 34살 디지털 세대입니다. 반면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46년 8월 14일생으로 72세 아날로그 세대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53년 1월 24일생으로 65세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3세대가 섞여 있는데 이들 3명이 지금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을 만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길에서 각각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또 이 세 사람의 협력 관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풀어주십시오. 네. 우리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자 하는 이 3세대의 기류가 기가 차게 만나갖고 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역사를 만들어내면 이 3인이 영웅이 됩니다. 시대의 영웅으로 올라설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시부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거는 이 인류의 죄인이 됩니다. 너희들이 껍적거리고 앞에 나와갖고 흔들어갖고 기회가 다 없어져 버리면 이것이 엄청난 나중에 파급이 자기한테 오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이 이익이냐 따지지 말고 뭔가를 포인트를 바르게 놓고 성공을 하나 시켜야 됩니다. 핵무기 없앤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분쟁의 싹을 없애버려야 된다. 분쟁하지 말자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누가 돈이 제일 많죠? 트럼프가 제일, 카드 트럼프가 많이 땄는지, 트럼프가 돈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돈이 제일 많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많은 우리 국민들의 두뇌를 갖고 있어요. 지식인들을 많이 끌어안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는 최고 부자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지식인을 전부 다 내가 한 몸에 끌어안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지혜롭게만 하면, 이 국민들을 잘 활용하면 세상에서 최고 빛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만큼 미친 돈이 많으냐? 트럼프 돈도 안 될걸요, 아마. 그게 요 제일 위에 마탱입니다. 트럼프는 마탱이지 홍이 인간이 아니에요. 선배님이다 이 말이죠. 이 나라의 이 사회 최고 선배님 축에 들어갑니다. 최고 어른이죠. 어른이 길을 틔웠으면 그 다음에 누가 작업을 하느냐? 그 밑에 베이비 부모, 이제 진짜로 이 사회에 일하러 나온 홍이 인간이 이제 이것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해가지고 후배가 그 작업을 한 거에 이 실타리를 푸는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니만 손을 풀어라. 니만. 내가 작업을 잘 해줘서 이해가 잘 되면 손 풉니다. 이렇게 지금 이 묶어놓은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아버지한테 있고 할아버지한테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북의 지금 이 힘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잘 만들어 왔죠. 이것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3대에 왔다 이거죠. 이건 성공을 해야 돼요. 3대에 이렇게 긴장하고 힘을 이렇게 갖고 뭉치고 있던 거를 어떻게 이걸 아주 지혜롭게 푸느냐 해가지고 인민들을 잘 살게 만들고, 너희 인민만 잘 살아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세계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국제사회에 도움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잘 사는 시대를 만들어요. 이게 지금 북한이 할 일입니다. 최고 못 살게 해놨거든요. 쪼았든 어쨌든 간에 이래 못 살게 해놔서. 근데 이 한반도의 조선 사람이 어떻게 갖고 잘 사는지 지금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욕심으로 챙겨갖고 잘 살게 하지 말고 뭔가 국제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면서 잘 사는 그러한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핵 때문에 지금 붙어 놓으니까 여기 매몰돼 있어요. 이거로 시작을 해갖고 이거는 시작이고, 이거는 문을 여는 시작이고, 이거는 문입니다. 그러면 끝은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성동격서를 쳐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혜거든요. 풀어나가는 열쇠예요. 이 문으로 들어갔다고 이 문만 지금 해결하려고 들면 안 되고, 들어가는 거는 어떤 그 안에 큰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맏형이, 그렇게 우리가 선배님이 이렇게 그 길을 열어줬으니 이걸 우리가 기획을 잘 해가지고, 그다음 이게 대한민국이 기획을 잘 해가 그래가지고 이북의 후배가 이제 뭐를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니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래 딱 이해가 되도록 인민들이 잘 사는 세상. 응?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까지 나한테 왔는데 우리 이북의 지금 인민들이 앞으로 미래는 걱정 없이 사는 세상. 이거를 설계를 지금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정통길이며 이 길만이 지금 이북에 잘 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이걸 못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삼국이 지금 움직이는 거는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삼국이 아니고 우리하고 미국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중국도 불만이 없고 일본도 불만이 없고 러시아 소련도 불만이 없는, 옆에서 구경하는 영국도 불만이 없는. 응? 그럼 뭐 이 영국 조금 가니까 영국만 저 양반이 이야기하나 네덜란드도 이렇게. 또 어때 뭐 우리는 좀 섬나라라고 좀 그러나 싱가포르도 좀 불만이 없는, 세계가 박수를 칠 수 있는 지금 이 작품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조선 사람들의 지혜가 지금 모아야 될 때라는 거죠. 싸울 때가 아니고 이익을 볼 때가 아니고 이거를 계기를 해가지고 어떤 빛을 내갖고 인류에 도움을 줄 거냐. 요거로 해가지고 지금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일생에 진짜 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통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길목에 와 있습니다. 지혜롭게 가면 통일이 되고, 통일됩니다. 불만 없는 통일. 이북도 잘 살고, 한국도 잘 살고, 이 잘 사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인류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이 지금 한반도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 전쟁을 걷고 나면 이제 전부 다 걷었어요. 걷고 나면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할래?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을 찾아야 통일됩니다. 우리 할 일, 이 남한에도 그렇고 북한에도 그렇고 우리 할 일을 못 찾았다? 너는 죽어도 통일 안 됩니다. 남북을 갈라놓은 거는 우리가 갈라놓은 게 아니고
세계가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가 싸운 게 아니고 우리가 갈라놓은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공산민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이 한반도에 지금 양쪽에 지금 나눠놨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을 못하면 통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38선만 걷어갖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소통하면 통일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고, 통일은 어떻게 되냐.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그 한반도에 와가지고 2차 대전 마지막으로 세계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젊은 피를 흘리고 각 나라마다에 전부 다 이게 다 여기에 와서 이 분쟁 속에 휘말려 갖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나라예요. 저 나라에 득되는 게 아닌데 이 원원을 다 풀어줘야 됩니다. 희생한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었다라는 걸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지금 저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희생의 값을 이제는 빚으로 만들어서 인류에 도움이 되겠고 인류 평화에 기원하겠고, 인류 평화에 기원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 지금 이 작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핵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어떠냐 하면, 지금 이 핵무기 때문에 미국하고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중재를 하면서 나오니까 세계의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세계인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지금 한반도와 미국을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저거는 막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이까니까 저 얼굴도 보기도 볼 수도 없고 저거 더 환장하는 거예요. 저 제일 후배가 저게 지금 저 전술은 참 잘해요. 이게 저 후배가 영웅이 돼가 있다니까 지금. 근데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건데 무엇을 못하고 있느냐면 대한민국이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걸 뭐를 갖다 못한다, 뭐를 하려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미국도 자기 일의 값어치에 빛나게 해줄 수 있고, 또 이게 북한도 빛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빛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는 요거예요. 우리의 이득을 따지면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다른 나라에서 쳐다볼 때 한국이 저 참 덩신이다. 뭔가 우리의 이권을 찾으려고 거기에 조금만 이게 갖다 이으면 이 작품 이상하게 보입니다. 미국과 지금 북한을 도와야 돼요. 이 완전 프레임이 북한을 돕는데, 북한만 도우면은 이것이 미국이 손해하고, 미국을 도우면 북한이 손해하고, 그래서 북한이 손해하면 북한만 손해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서운해하면 중국이 서운해합니다. 저 러시아가 서운해하고, 공산국가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이 다 서운해해요. 미국을 서운하게 하면 이 민주주의를 주창하면 우리가 같이 연결해 갖고 가고 있는 전부 다 여기서 서운해해요. 근데 우리는 서운하고 안 서운하고 거기에 잣대를 대면 안 된다. 우리가 서운하면 어디가 서운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운하면 아무것도 요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운할 필요가 없이 이래 작업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지혜다 이 말이죠. 우리 이득은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프라하고 아무리 힘이 없고 저거 작지만 이 핵 인프라 가지고 무슨 작품을 만들어낼 거냐, 이걸 지혜를 열어야 되고, 미국의 저 거대한 힘을 가지고 두드리려고 막 싸우려고 엉엉거리고 막 이렇게 힘으로 이탈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 손을 놓게 만들어야 되는, 이렇게 해서 작품을 잘 이루어내 가지고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누구를 도와야 되느냐? 저 김정은이를 도와야 됩니다.
김정은을 도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나가신다며 이렇게 후배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저 선배님은 좀 있어 보세요. 우리가 가갖고 이야기 좀 해보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잘 된 거예요, 지금. 저끼리 다 해못 부시면 우리는 납동강이 오래할 때 갖고는 절대 일 바로 안 됩니다. 근데 인재는 대한민국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대한민국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와서 형님처럼 잘해주니까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내놔도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지 둘이의 감정은 알아요.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 한번 만나보니까 내가 이야기 잘하면 잘 풀리겠다라는 이걸 갖다가 벌써 감각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정은이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잘 이렇게만 하면 뭔가 되겠다라는 형님을 믿고 뭔가를 한번 이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대표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들어가야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지금 몇 개월 만에 3번을 지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북의 책임자를 만나려고 그러면 대통령 한 대에 못 만났어요, 이렇게. 한 대에 만나봐야 한 번. 이렇게 만나던 게 몇 달 만에 지금 3번 만나는데 내가 지금 장담하지만 아무리 못 만나도 문재인 임기를 다 한다면 10번은 만날 거예요. 10번은 만나면서 자꾸 풀어갈 거예요. 왜? 당신들끼리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김정은이하고 어떻게 잘 대화를 해서 이걸 만들어내느냐. 요거에 따라서 지금 이게 다 정리가 돼요. 그 역할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죠. 그게 김정은 위원장인가? 그게 김정은 후배라 치자 그냥 김정은 후배는 대한민국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걸 갖다 막 적대하려고 지금 들지 않아요. 안 들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는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지금. 근데 요걸 지금 접하는 방법이 아직 모질해.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간섭을 해도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풀어갈 수 있는 이거 실마리는 못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트럼프하고 만나고 와가지고 아주 가슴은 벅찬데 딱 와가지고 그 다음에 문재인하고 안 만났거든요. 문재인 만나기 전에 2번 만났죠. 이게 지금 못 만난 거예요. 지금 못 만나고 있으면 깝깝한 겁니다. 근데 그때 중국을 넘어가가지고 중국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지혜롭게 풀어야 돼.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되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요번에 가서 한국에서 이런 거를 프레임을 짤 테니까 10월 달에 한번 더 만나자. 요 시간을 조금 벌어야 됩니다. 조금 벌어서, 지금 요번에 이제 지금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자존심 상하게 체제를 보장해 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지 말자. 그리고 어떤 나라한테도 빌붙어 갖고 우리가 좀 도움받는 형식으로 자존심 상하는 짓은 하지 말자. 우리는 홍위 인간들이다 이 말이죠. 홍위 인간들은 문제를 풀 때는 당당하게 풀어야 돼. 그래야 하늘서 돕습니다. 하늘이 돕는다. 이제 우리 홍위 인간들이 하는 일은 하늘에서 도와요. 우리 조상이 못 도와요. 후기 지금 6년인데 후기 6년과 내년에 후기 7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기라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 3대 7의 법칙으로 인류가 건설이 다 됐고 기본 건설이 다 됐고 이제는 인류 운영체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요럴 때는 운영체로 돌아갈 때는 지혜로운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운용을 해줘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돌아가지 힘의 논리가 끝나고 지혜가 운용되는 시대가 지금 열린다 이 말이죠. 일반 지식은 다 갖추었고 다 공유할 수 있고 이제는 진리가 춤춰야 되는 세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공부도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일반 지식은 이제 전부 다 끝났어요. 이제는 공유하는 세상이고, 그러게 조금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한테 이렇게 도움받은 적은 없으니까 조금 시간을 벌어서 급하니까, 지금은 시간을 조금 두고 우리 한 번은 더 만날 그런 거는 약속을 해야 되고, 10월 달쯤에, 10월 한 초에도 좋고, 중순에도 좋고, 한번 더 만나자. 우리가 연구를 좀 깊이 해보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바르게 짜자. 이래갖고 국을 받듯이 이런 거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같이 협력해가지고 뭘 짜야 됩니다. 짜가지고, 최고 큰 시나리오, 제일 뒤에 거부터 이야기할게요. 최고 큰 시나리오. 큰 시나리오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이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 거는 아직 이야기 안 했어. 이거 해놓고 내가 이거 왜 그래야 되는가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답부터 이야기해놓고. 이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선포하는데 어디다가 선포를 하느냐. 요새 뭐 유네스코에 우리가 문화의 유산으로 등재를 한다며요. 세계 이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면서 이제 보존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지금 물결이 몇 년 일어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이게 문화유산이 한반도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전쟁을 전부 다 물고 들어왔고 마지막에 여기서 피 흘리고 끝낸 나라가 이게 한반도예요. 2차 대전 마지막 종식을 여기서 한 겁니다. 여기서 하면서 인류의 모든 국가들이, 세계의 국가의 젊은이들이 이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전부 다 죽었어요. 이 명분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의리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는 문화, 역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이 설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조건이, 최고 큰 조건이, 이 최고 2차 대전 마지막에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전부 다 죽어가면서 살려놓은 이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런 걸 지금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면서 인류 평화지대로 선포를 하는 그것이 한반도 통째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든 무기가 다 없어져야 돼요.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못하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 여기다 전쟁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럼 어르렁거리고 싸우면 안 돼. 뒤에 거부터 이야기해요. 앞에 거 이해가 안 되니까 아직까지 멍하겠지만 멍해도 들어봐봐. 이건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화지구 선포에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는데, 등재를 하려고 그 조건 속에서 제일 먼저 거기다 만져보면 미사일도 있고 포부대도 있고 막 전투로 누구 죽이는 짓도 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문화유산 될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싹 없애야 돼. 없애면 그럼 그 무기 누구 다 줍니까? 땅속에 묻습니까? 싹 정리해가지고 유엔에다가 다 줘버려야 됩니다. 요거부터 이야기한 게 또 의아해 하지 말고 들어보라니까. 남북에 있는 이런 모든 이 무기를 전부 다 그런데 핵무기부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핵무기 하나 해결하고 또 15년 가고 20년 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부터 들어가냐? 바로 제일 먼저요. 총 있죠, 이거. 적군 쏘려고 지금 해놓은 거. 요거부터 전부 다 정리하고, 전부 다 이게 줄 끝을 조금씩 알려보자니까 재밌게. 총 이거부터. 우리 쏘려고 이북에서 연습하잖아. 우리는 또 이북 사람 쏘려고 연습하잖아. 이거부터 전부 다 정리해갖고 안 쓰자 이 말이죠. 그거 다 꺼내요. 이제 여기다 이제 불 붙이기 전에 여기다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다음 뭐 놓나? 그다음 탱크 놓자고 탱크. 갖다 내 놓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쏘는 거 이런 거 좀 놓자고. 놓고 그 다음 미사일 이렇게 놓자고 그래. 그 미사일 놓고 그 다음에 뭐 놔야 돼요? 세균 생화학 무기. 이게 사실 더 커요. 이거 미사일 없는데 생화학 무기 들고 가서 놓을 건 아니잖아. 이것도 놓자고 여기. 놓고 그 다음에 핵도 여기다 다 놔뿌리. 전부 다 나가 미국에다가 반납하는 게 아니고 유엔에다가 몽땅 서로가 반납해버리고 이거는 평화지대 선포를 하는데 이렇게 시나리오를 다 잡아가지고 세계의 국가들한테 전부 다 우리는 평화지대 선포할 것이고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거니까 대한민국이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도록 보증을 해달라. 체제만 보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통일이 되면 어떻게 이 국가를 운영할 거냐? 투톤 체제로 간다. 통일한다고 3파전을 걷는다고 해갖고 이북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이 땅 살라고 이북에 가는 일 없이 이북엔 땅값 살기인데 거기 가서 땅 몇 평 더 살라고 지금 딱 돌아보고 있는 사람 많은 줄 내가 알아.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이 지금 풀어가는데 이 지혜롭게 푸는 데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요새 저쪽이 고성이고 이런데 땅값이 올라간 다음에 정부가 빨리 묶어놔야 돼요. 어떤 선 이상은 딱 묶어버려야 돼. 그런 거 빨리 작업을 해야 돼. 이런 거 프레임이 딱 짜지면 그런 것부터 작업을 해야 돼. 그 이상의 38선과 갖춰온 데서 그쪽에 우리가 이북하고 갖춰온 데 전쟁할 수 있는 이런 거가 못 쏘던데 이런 데가 지금 잠자고 있던 거는 정부가 이거부터 딱 다스려야 돼요. 그래갖고 이북의 땅은 한 분의 누구도 사고 팔 수 있게끔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나라의 자산이에요. 요렇게 해서 이제 또 옆으로 뺏겨 나갈라. 그것도 또 이제 내가 또 그 통일 후에 짜줄 수 있는 그 프레임으로 또 나가버리면 옆으로 세잖아, 이게. 그러게 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무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하고 지금 발단을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더 깊게 가자. 가가지고 이 우리 전쟁 끝내자. 그리고 우리가 군비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이고 있는 남쪽과 북한이 이거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키워내는데 젊은이들 교육으로 쓰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이 한반도를 잘 만져갖고 인류 사회가 와갖고 연구하는 곳을 만들고 이게 우리가 군비로 지금 충당하는 이런 것들을 또 첩보를 하기 위해서 또 이게 막 소모되는 이런 그 경제를 이런 것을 우리가 국제사회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관광도 하고 금융도 여기서 만지고 또 이게 뭔가 연구도 여기서 하고 세계 평화를 이해하고 이런 곳을 지금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 지금 통일은 하되 우리가 체제는 일단은 그냥 가자. 그러고 서로 돕자. 그러면서 이북은 뭘 해야 되느냐면 거기에 가서 물건 만들면 안 돼요. 공업이 거기서 다시 일어나도 안 되고 산업이 일어나도 안 돼요. 이북은 잘 지금 보존돼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광 패러다임을 열어야 돼요. 인류 사회가 이북을 보고 싶어 환장을 합니다. 지금 폐쇄를 해놨다가 보니까 그러게 잘 만져갖고 관광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아주 금수강산이 묘하게 이루어진 이것을 전부 세계인들한테 문호를 열어 평화지대가 되면 세계인들이 다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보존이 지금 돼가 있는 거예요. 통일됐다 선포하고 세계가 받아주고 문화등재를 했다. 요거 딱 하고는 좀 다 딱 하고 나면 세계에서 다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면 중국도 이 한반도를 이용하려고 들지 뭐네요. 저쪽에 러시아도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일본도 한국을 다시 이렇게 넘보다 보려고 안 되는 겁니다. 미국도 한국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무기 팔아먹기 위해서 이 중간 물밑 작업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하고 지금 북한을 뭉치놓은 거는 무기 전쟁을 하는 데에 지금 우리는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시기하면서 이거 통일 못하게 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통일을 지금 안 시키면 기회가 없어져요. 한반도에 지금 뭔가가 이렇게 그 이익을 보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그렁대고 싸우는데 군비를 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군비로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를 키우고 인류사에 필요한 홍익 인간들을 키워야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잘 만져갖고 지혜롭게 지금 정리를 하면 남한과 북한의 교육이 세계 1등이 됩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이 코리아를 아는데, 이 88 올림픽 때부터 코리아를 선전을 했어요. 했는데 전부 다 추춤하고 못 들어오는 이유가 왜 못 들어오느냐면 전쟁 국가예요. 전시나라고 최전방이고 위험한 나라로 돼가 있어요. 이래서 전부 다 투자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식이나 뭐 들고 빼고 하는 거나 투자하지, 이 한반도에 투자가 안 됩니다. 장기로 보고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반도가. 근데 이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 국제의 평화지구로 등재를 하고 모든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유엔에 반납하고 나면 이 한반도만큼 세계에서 아주 이게 부러워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강강의 물결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이거 좀 빨리 준비해야 돼. 이거까지 준비해가며 가야 된다는 거죠. 관광을 오더라도 일반 관광을 오게끔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평화지구로 선포를 됐으니까, 이 한반도 자체가 등재를 했으니까, 그 다음 이 DMZ 있죠. 여기를 평화공원, 인류평화공원으로 지금 조성을 해야 돼요. 요 인류평화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남한에서 해야 되는 국제 상대로 지금 해야 되는 게 있고, 남한에서는 이 금융산업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문호를 열어줘야 돼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남한이 가야 될 길은 금융사업과 연구소입니다. 인류평화연구소부터 해가지고 후진국과 선진국들이 바른 패러다임을 잡아서 갈 수 있는 연구를 해서 공급해주는 연구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하지 말았게도 들어서 평화지대가 선포되고 나면 위험을 다 거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이고 이게 밑으로 해가지고는 금융산업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계 각국의 이제 이게 본부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질량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뿌리로 들어와. 그러면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요. 이게 대한민국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이런 거는 후진국들이 이 기술을 잘 쓰게끔 도우면서 그 후진국이 발전하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주면 그 후진국들이 일어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제일 먼저 일어나냐? 지금 후진국들이 먹고 살 길이 없고 기술이 없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유럽으로 지금 요만한 배 타고 숨은 배 타고 포드 피플 이렇게 해갖고 좀 유럽으로 막 나가고 하니까 유럽이 지금 몸살을 알아요. 대한민국도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그렇게, 이게 정리하는 것은 그 나라들의 전부 다 기술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활성화가 돼가지고 일자리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기술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는 이 대한민국에 다 있고, 이 국제사회에 우리가 공헌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전부 다 후진국을 일으키는데 좀 다 써야 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전부 다 그렇게 써야 돼.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는 그 나라들을 일으키는 본부가 들었습니다. 선진국의 복지사회를 이루는 데에 뭔가를 지금 잘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연구를 해서 도와줘야 돼.
기업을 운용하는 데에 그게 뭔가 핀트가 안 맞아갖고 자꾸 이게 사망하고 노사분규를 한다면 그런 것도 잘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지금 이렇게 제시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를 이제 아리키는 그런 한반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1차적으로는 최고로 우리가 딱 돋보이는 것은 금융산업의 메카가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딱 얻고 나면 그거부터 움직입니다. 그걸 잘 움직일 수 있게끔 그 길만 만들어주면 돼. 그럼 금융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고급 관광산업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금융산업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고급 관광 이 벨트는 스스로 만들어진다. 삼면이 바다고 금수강산입니다. 공해는 전부 이제 없어지고 다시 천리금수강산을 만들어낸다. 여기에는 공원과 문화와 국제사회의 모든 이게 고급 만지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자꾸 내가 오물오물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해는 좀 하고, 이거는 좀 그림이 다 그려져가 있는 거예요. 응? 하늘에 그려져 갖고 있는 그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한반도의 모든 이게 7,000년 동안의 희생을 하면서 이 단일민족으로 이때까지 그래도 최고로 보존해 나온 이 역사 때문에 엄청나게 희생을 하면서 한 맺히 죽은 이러한 조상님들 영웅들까지 이것이 오늘날 이제 앞으로 미래를 후천시대 미래를 열기 위해서 인류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를 잉태해가지고 우리를 키울 때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키웠느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 7,000년 동안 우리한테 담은 염원이 있습니다. 키울 때 훌륭한 사람이 되어다오. 끝이. 다 기대는 하나였었습니다. 단일민족으로 우리가 이렇게 끈끈이 나오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다. 그게 7,000년 만에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이게 지금 홍이 인간들이 7,000년 만에 태어나서 성장을 해갖고 오늘날 통일을 하려고 듭니다. 한반도 통일을 하면 인류 통일을 하는 데에 초석이 되는, 인류 평화를 이루는 데 초석이 되는 요런 통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으켜야 될 역사고 우리한테 숙제를 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런 일이 터지는 겁니다. 이건 지혜롭게 만져야 되죠. 그러면 누구도 이때까지 고생했던 거 전부 다 인자 대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들지 않아도 저절로 받게 돼 있다. 경쟁을 하면 안 되는 게 홍이 인간들이에요. 경쟁하며 살면 안 되는 그런 민족이다 이 말이죠. 훌륭한 사람은 경쟁 안 해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점수 경쟁을 하더라도 다 컸으면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고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는데 우리가 혼신을 다 쏟아야지 경쟁하면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니까. 저절로 운용이 되게 만들어 나가는 지혜롭게 이 사회를 운용하는 제2회 사회 건설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북한은 그럼 뭘 할 거냐? 북한은 이제 이 관광 산업을 일으키면서 이때까지 보존을 잘 해놨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관광 산업이 일어날 겁니다. 관광 산업을 일으키면서 그쪽에 핵심 연구소들이 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계의 큰 사람들이 별장들이 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당들이 그거 다 있습니다. 세계에 큰 부호들이 인류 사회에 내가 이름을 그래도 쓴다 하는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 별장을 지으러 들어옵니다. 이걸 잘 별장을 쓸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평화지대를 선포해놓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그림이 짜져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가 핵 내놓을 테니까 돈 좀 얼마 달라. 뭐 체제를 좀 보장해 달라. 또 뭔가 좀 이렇게 이익을 좀 달라. 뭐부터 좀 달라. 이 비굴한 짓 하면 안 돼. 조상 얼굴에 목칠을 내도 유분수지. 지혜로 풀어나가면 지금은 모든 게 전부 다 보장되는, 저절로 보장되는, 멋지게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이루고 평화지대를 선포하고 무기가 하나도 없는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저 김정은 대장하고 이 손잡고 한 멋진 이 작업을 하고 나면 그 노벨 평화상 둘이가 딱 손잡고 들게끔 내가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내하고 약속은 하나 해야 돼. 이거는 내가 만나서 약속을 받으려 한 건데 여기서 막 공개해놓고 내가 약속을 해야 돼. 노벨 평화상 당신이 두 손을 잡고 둘이서 받게끔 이제 쌍노벨상이 나올 때니까 요거 나오고 나면 당신들 손으로 그게 노벨상 받으러 가지 마라. 이거는 그때 이 짜줄 이 프레임이 있으니까 우리는 세계에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세계에 우리는 공답을 일으킨 것 뿐이고 세계 공헌을 하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혼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오늘의 이 상은 세계가 주는 걸로 감사히 받으나 이것은 우리 손으로 받지 않겠다. 우리 국민이 이뤘고 세계가 이룬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 손으로 받을 만큼 그만한 이런 하찮은 것이 아니다. 이러고 딱 그 상 받으러 안 나가고 이거를 담화문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있었던 감사함을 국제에 감사하고 이걸 이제 하나 메시지가 나가죠. 근데 이 메시지가 가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노벨 평화상 주는 우리가 상 받을 때 그게 읽어집니다.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혼신을 다하겠노라고. 이런 거 그냥 선포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 되면 이걸 읽고 나서 이 노벨 평화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벨 재단에 딱 걸릴 뿐입니다. 이거는 노벨 재단이 있고 처음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평화상을 갖고 가면 그거만 빠이빠이라. 노벨 재단 또 빚을 내게 해줘야 되는. 그 다음부터는 이 노벨의 그런 업적도 아주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도 대한민국이 시작을 할 겁니다. 인자는 인류의 업적도 살려줘야 되고 당신들이 인류의 욕심을 가지고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당신들이 지금 인류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힘을 갖췄음에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고 인류의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혜롭게 풀어줘야 될 때면 이게 대한민국이 해야 되고 공치사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고 그분들이 빛나면 대한민국이 빛나는 겁니다. 이게 홍익인간들이 해야 되는 이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지식인들이 세계가 키워놨음을 알아야 된다. 인자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왜 우리가 지금 평화지구가 선포돼야 되고 이 인류를 연구하면서 인류를 도와야 되는가? 우리는 인류에 빚만 졌습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인자 후철 시대가 됐으니 이제부터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혼신을 다하고 일어나야 되는 게 홍익인간, 이 조선 사람들이 이제부터 통일전선으로 다시 한번 풀어나갑시다. 미국과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지난 6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유엔 공식 문서로 회원국들에게 배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남과 북 관계의 개선과 통일까지 국제사회, 그중에서도 미국과 유엔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 통일해야 한다는 것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미국과 유엔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엔과 미국이 이게 우리 한반도에 지금 이때까지 올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줬다. 이것만 해도 할 일 다 했습니다. 여기서 유엔에다가 더 바랄 것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지혜를 열어갖고 유엔을 빛나게 해줘야 된다. 유엔의 사정을 해갖고 우리 조건을 좋게 하려고 들면 안 되고 유엔을 빛나게 해주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게 판문점 선언을 아주 작은 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나중에 그쪽의 역사에 다 들어가겠죠. 근데 판문점 선언 요걸 가지고 자꾸 밀당을 하면 지금 좌파 우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좌파가 아무리 잘해서도 우파가 찬성 안 해줍니다. 큰 틀을 풀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줄까요? 우파는 우파 조직이 일어서야 돼. 너가 지금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 너가 노벨 평화상 받으면 우리는 지금 정권 잡고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가 지금 뺏겨갖고 너한테 지금 홀딱 다 미키는 거 아이가? 이래갖고 절대로 이거 국회에서 승인 안 해줍니다. 국회 승인 못 받은 게 그게 저 유엔에 가가지고 힘을 쓴다? 못 씁니다. 유엔은 민주주의의 힘을 지금 상징해 놓은 게 유엔인데 거기도 공산도 들어오고 뭐가 들어온 거는 우리가 뭐 분쟁을 막고 뭔가를 이렇게 좀 해보려고 만들어 놓는 중이지 아직 유엔이 완벽하게 잘 프레임을 갖춰 놓은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로 땡기면 일로 가고 절로 땡기면 절로 가고 이러는 데가 유엔이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 데다. 그걸 너무 믿고 하는 것보다 그것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 우리는 그렇게 보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공부를 해왔다. 앞으로 유엔도 우리가 지혜를 열어줘가지고 유엔들이 빛나는 일을 자꾸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돕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등재하자라고 유엔에 이렇게 하는 거는 잘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고 억지로 하면 이것이 또 분란을 일으킬 것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그런 건 정리가 다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일을 하려면 성공해놓고 나면 이것이 굉장히 좋게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실패를 하면 이거는 좋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아주 악마 같은 짓이 나옵니다. 성공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유엔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다 다 맞다 해주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후배가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이 지금 한반도에 아주 빛을 일으키는 요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모양을 지금 만들어주는데 도와줘야 된다. 유엔도 이때까지 역할을 많이 했고 유엔도 지금 어떻게 간섭할 수 있는 길이 없다가 보니까 요런 거라도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유엔도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미국하고 지금 북한하고만 지금 기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어디 지금 중요한 게 다 빠져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제 이게 지혜롭게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가 노력을 해서 이루는 걸로 해갖고 이거를 선도하는 거는 미국이 촉발을 잘 일으켜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음을 난주에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저 미국하고도 손잡고 중국하고도 손잡고 고마운노라고 너무 감사했노라고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이게 포용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이게 그 기구 같은 데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만한 큰 힘은 안 됩니다. 지금은 기구가 움직일 때가 아니고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북한이 어떻게 지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지금 만져갈 때고 이걸 지금 보고 있을 때입니다. 기구에서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된다. 지금은 우선간에 좀 놔두자는 거예요. 저희끼리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좀.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로 지혜를 열 사람들이 딱딱 붙어져 갖고 뒤를 도와서 진짜로 인류의
눈에 빛나는 일로 만들어내고 국제사회 전부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지금 지혜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환동에, 환서에, 접경지역 벨트 등 세계 경제 협력 벨트를 통해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내용이었고, 판문점 선언에서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부터 연결한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북한 경제의 적절한 성장과 발전은 향후 통일 비용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고, 우선 남북한이 경제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취지도 있는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걸림돌을 지나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실현하려면 현 정부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중간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서로가 이권을 위해서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포기하자. 자꾸 핵을 포기하자는데 지금 이거 하나의 이게 양념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한반도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빚을 갚아야 될 시간이 지났습니다. 큰 설계를 해가지고 작은 건 저절로 되게 해야지. 저거 동해안선 연결하자. 어이구, 참말로. 그 후딱 하면 되지. 뭐가 그래. 평화지대로 선포되고, 여기가 한반도가 전쟁 종식? 그리고 전쟁 종식하고 뭐 하자고? 이게, 이 통일되고, 유엔에,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그렇게 하고 딱 작업이 끝나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건설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철도고 뭐시고 다 연결하고, 길이고 뭐시고 러시아까지, 그냥 우리는 세계하고 전부 다 연결 다 돼요. 평화지구라니. 한반도 자체가 남한만이 아니고 북한만이 아니고 통틀어서 삼천리 금수강산이 인류의 나라가 돼요. 이 작업이 DMZ 안에다가 이제 설치할 때부터 세 개의 국기가 지금 평화 공원에 이걸 건설을 할 때 기가 차게 건설을 해놔가지고 세계가 여기는 다 들어가 봐야 되는 또 이 평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국제회의는 여기에 들어와서 해야만 되는 아주 유임이 없는 나라. 이런 이 평화공원 안에는 말이죠. 세계의 국기가 우리 요새 연습 잘 하대. 미국도 가보니까 요새 그런 걸 막 하대. 국기를 갖다 크게 높게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한 개씩 들었어대. 그거보다 더 크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다 국기 다 꼽아야 됩니다. 평화지구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마다의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평화공원은 말 그대로 세계의 땅이 돼야 돼요. 그래. 거기에는 가면은 교육부터 해가지고 평화교육이라는 이게 우리 평화에 대한 그런 교육 같은 게 그거 다 들어가고 그 안에 우리가 이 한반도가 어떻게 역사를 가져왔는지를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걸 전부 다 더 기획을 해놔야 되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길 만들고 뭐 하고 이 연결되는 저절로 되는 거니까 조그만한 거 그런 거 갖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너무 지금 이 스승이 없고 뭔가 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너무 이런 걸 갖고 자꾸 하니까 쫄대기가 돼가요. 큰 사람들입니다. 큰 일을 하게 해줘야 빛이 나지. 이게 그런 건 다 이게 되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요번에 이 풀어가는 이 프레임이 너무 강력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는 요거만 하나 딱 하고 10월 중순이나 10월 초나 하면 더 만나자. 딱 이것만 약속하고 나오십시오.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뭔가 풀어나가자. 그리고 나오세요. 나와갖고 이 사람 또 한번 찾아보세요.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가 이 땅에 나왔는데 나는 17년 동안 묵은을 하고 입을 열지 않고 산에서 무릎 꿇고 쓰레기를 주스면서 내가 수행을 한 사람입니다. 들어갈 때 옷도 한번 갈아입지 안 하고 들어갈 때 입었던 옷으로 17년 동안 그 옷을 입고 나온 사람. 나는 좋은 음식도 안 먹어봤고 쓰레기 속에 있는 음식만 먹어봤어. 왜? 내가 이 사회에 한 일이 단 한 개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내 입에 여보지를 않았다 이 말이야. 마지막 수행자는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와보니까 금은 보화도 많고 부자도 됐고 조직도 만들었고 세력도 만들고 오만 걸 다 이렇게 놔놓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위대한 한국을 만들어야 되고 이 한반도는 위대한 나라예요. 위대한 사람들을 키우는 나라라고. 이때까지는 힘을 못 썼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인류의 빛나는 나라 동방의 등불을 들 것이다. 마지막 수행자도 거러지로 나왔으니까 이 한반도가 어떻게 자랐으며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는 이 사람의 그림을 전부 다 하늘에서 보고 온 사람이야. 이제 같이 풀어나가야 이 사람 또 한번 찾아보라. 남과 북의 격차 해소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남과 북은 한 민족이지만 왕래 없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형제 간에도 격차가 나면 자주 어울리기 힘든 법인데 남과 북 사이에는 경제적 차이와 교육, 문화의 차이, 심지어 언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종전선언과 통일은 정치적 합의와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경제와 교육, 문화의 차이는 실제 생활과 실존의 문제이므로 실질적인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수준 차이는 사실은 안 납니다. 안 납니다. 어떤 수준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는지 조금 풀어보자고요. 돈이 없어갖고 못 살아갖고 못 먹고 사는 수준 차이는 날 겁니다. 우리는 햄버거도 먹고, 이 스테이크도 썰어 먹고, 그런데 그 사람들 못 썰어 먹게 가면서 이거 어떻게 썰어 먹으면 되나? 이 계산에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르치면 되죠. 우리 옛날에 배웠죠. 스테이크 썰어 먹는 거. 뭐 포크를 갖다 왼손으로 하냐, 뭐 이렇게 나이프를 오른손에다 드냐, 왼손에 들어야 되냐, 들고 나서 그러면 포크로 왼손으로 찍어 먹어야 되냐. 뭐 이는 숟가락 들던 사람들이 포크하고 칼을 쥐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때냐 하면 안 찍어 먹어봐도 인류 사회가 찍어 먹는 사회예요. 그게 DNA 성장한 것은 똑같이 다 성장해가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거지. 인류의 지식은 전부 다 배양해놓은 그런 사회, 국제사회, 우리 지구촌이 이 우주에서 운행되는 대로 그대로 지금 팽창돼 갖고 있고, 우리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어떤 지역은 어떻게 팽창돼 있고 어떤 지역은 어떻게 팽창돼 있고, 이 우주에도 어떤 별은 어디에서 어느 만한 질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별은 어느 만큼 질량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분리돼가 있듯이 이 지구촌에 지금 우리가 나라들이 전부 다 별 하나의 에너지를 갖듯이 전부 다 분리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째로 우주 팽창은 똑같이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질은 똑같이 성장대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는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그만큼의 성장대에 있다. 사람의 질, 양이 팽창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같이 나누면 되고 갖추면 되는데 이런 거는 몇 년 걸릴 거냐. 우리가 프레임을 바르게 짜면 10년 거치 15년. 뭐 빚 갚는 것 같네. 10년이면 완성됩니다. 근데 5년 정도만 이제 10년의 가르침을 주고 우리가 서로가 왕래함에 배울 거는 배우고 가르칠 거는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또 우리가 손잡고 못 울어봤으니까 또 찔찔 울어보고 이래 가면 또 우리가 북한에 우리가 그 크는 애들 쳐다보면 시킬 건 좀 시키고 우리가 좀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적으로 선포된 이상 체제를 논하지 말고 가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우리 주부들이 가갖고 너무 이북에 저쪽에 그 굶는데도 신경을 너무 안 썼잖아 우리 지식인들이. 그러면 우리 주부 때들이 있잖아요 주부 때. 뭐 조금 그러나 저 주부 군단이 앞으로 아프리카 나갈 걸 이북에 먼저 가갖고 실험 좀 하자고. 가갖고 우리가 이게 봉사활동하러 가서 이게 좀 부엌도 좀 매만져 주고 또 갈 때는 또 먹을 것도 좀 사갖고 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냉장고 이어놓고 습관 내비릴 거 처음부터 내빌지 말고 그걸 이북으로 들고 가자니까 관광처럼 이런 것도 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풀어가면 딱 10년이면 대한민국과 같아집니다. 통일 비용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활성화가 되지. 지혜롭게 뭐든지 움직여야 되지. 우리는 한 형제들입니다. 한 형제고 한 가족이에요. 이념 때문에 체제를 지금 묶어놓고 지금 갈라놨을 뿐이지 우리 피는 한 피다 이 말이죠. 왜 내 동료들이 그렇게 내가 멀어가 있었을까요? 이제 이 동료들이 한껏 이렇게 끌어안고 우리가 웃으면서 울면서 우리가 붙들고 이때까지 한을 다 풀어야 됩니다. 이러한 행사 이런 것도 지혜롭게 만들어야 되죠. 남북이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프를 풀고 어떻게 이렇게 이게 운동회도 좀 하고 운동회라거나 그건 조금 질이 낮나? 그럼 뭐는 체육대회도 좀 하고. 우리가 뭐 발표회도 좀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정을 나누는 이런 거를 이벤트를 이벤트 내가 좀 촌스러워. 그는 북한과 남한이 이벤트를 하는데 서로가 초청을 하고 이래갖고 가서 또 돌봐주고 오고 우리가 그 이북에 좀 열렸다고 해갖고 뭐 오라 하니까 가가지고 막 엉뚱하게 쳐다보고 요 돈 될 거 없나 이지라 하면 안 되고 돈은 얼마든지 써도 되게끔 앞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돈에 노예 좀 되지 마라. 땅 지금 몇 평 사놓으려고 하지 마. 앞으로는 공유사회예요. 그렇게 안 해도 땅을 네가 갖고 싶은 대로 갖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을 만져가는 게 이제는 좀 틀려요. 틀리니까. 전부 다 이게 무슨 비용 하나도 안 듭니다. 재밌게 해가면서 이걸 전부 다 풀어나갑니다. 풀어나가고 우리 지금 이게 지금 환경이 바뀜으로써 대한민국 체제는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아나가는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바뀌게끔 돼 있단 말이죠. 사회 환경이 안 바뀌어주니까 우리가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회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바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해가고 차 한 대 만들어갖고 어디 갖고 팔아가지고 그걸 돈 좀 벌었다고 그걸 처먹고 살고 이런 거는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북에 우리 저 형제들하고 엄청나게 재밌는 이벤트로부터 해갖고 우리가 관광을 가더라도 이벤트 관광을 가고 막 북한에서 아주 재밌는 거를 막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거기다가 관광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가갖고 참여하면서 같이 을사안고 이런 거를 다 할 테니까
또 북한에 우리 애들 좀 키운다고 굉장히 힘든 거 전부 다 우리가 저 등도 한 번씩 두드리면 우리가 끌어안아도 주고 이런 이벤트도 하고 다 할 테니까 이거 지금 전부 다 설계대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그냥 안 나왔어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움에 전부 다 봉착돼 갖고 있는 꽉 막히가 있는 거 전부 다 뚫을 수 있는 거는 설계 다 해갖고 나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대한민국은 인류에 빛날 겁니다. 스승님 감사드립니다. 요즘 정법 공부를 하며 감사함과 즐거움 속에서 자신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성 강의 중 용산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문득 독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지난 과거 독도에서 군 생활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질량이 부족해 독도에 대한 공부를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작은 섬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으며 날씨가 좋은 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독도를 밟고 떠납니다. 또 최근까지도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인류에 빛나는 일을 하면 자연스레 사라질 문제라 생각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독도를 바라봐야 하는지 진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독도는 독도로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아까 저기 우리 통일 이게 저거 평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죠. 우리 한반도를 저 유네스코 저 등재할 때 독도까지 다 였습니다. 대마도는 아직까지 올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난주 대마도도 다 우리 거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 저기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저기라 소리 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국제에다 내놔볼 겁니다. 세계에다가 유네스코 등재를 이 한반도는 세계 거고, 우리 거 아닙니다, 이거. 세계 거가, 세계가 우리 거니까 세계에다가 등재할 거예요. 평화지구로 선포해서 한반도 이 나라 통째를 이 등재할 때 독도도 통째로 등재가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싸움하는 거는 세계가 하라는 거죠. 관리는 우리가 할 테니까. 평화지대를 누가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홍이 인간들이 인자는 한반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빛나느냐, 이것이 일본까지 빛나면 일본도 우리를 따릅니다. 이 빛나는 게 중국까지 간다면 중국이 우리를 따라요. 우리가 하는 일이 빛나는 게 러시아까지 가면 러시아도 우리를 따라요. 이 빛나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도 우리를 따라요. 그게 인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따르게 하는 것은 우리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하면 우리를 안 따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이 득되게 하면 우리를 따라요. 그게 인류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것은 우리 국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인류 사회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고 숙명이고 사명입니다. 인류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걸 앞으로 논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거냐, 이 연구하지 마라. 이게 전부 다 어렵게 하기 전에 우리가 인류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연구하라. 너희들 삶은 스스로 빛날 것이다. 지혜가 스스로 나올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면 내가 지혜가 나오고,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살면 인류에 필요한 지혜가 나옵니다. 내 욕심을 부리면 지혜는 0.1mm도 운행되지 않는다. 그게 홍익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운명이고
사명입니다. 이제 독도는 걱정하지 말고 독도로 쳐다보십시오. 예.